부산의 모든 이슈를 다루어 봅니다. 부산연구소 연구소장 김경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치의 목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분께 여쭤봐야 되는구나. 우리 차 의원님, 정치의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치의 목표는 정치에 대한 정의, 개념적 정의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정치학자들이나 정치학도들이 가장 선호하는 거는 데이비드 이스턴이라는 분이 말했던 정치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희소한 자원의 권위적 배분. 희소한 자원의 권위적 배분. 희소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 과정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런 관점이라면 결국에 희소한 가치를 서로 나눠 갖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고 그 다툼을 조정하는, 즉 갈등의 조정 그 자체가 저는 목표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아무래도 한정된 자원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을 봉합해 나가고 해결하는 과정이 정치다. 그렇죠. 오, 그럼 우리 저는 좀 더 그 편하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서는 하루하루의 또 1년 후의 삶이 조금씩 나아지게 하는 것이 정치의 목표가 돼야 된다. 정치인들의 어떤 정신이어야 되는데 과연 그래 왔느냐는 묻지 마십시오. 저는 너무 고귀한 목표이신 것 같아요. 묻지 말라고. 후퇴만 안 해도 다행이지 않을까. 자, 그럼 오늘 이제 첫 번째 연구 과제를 한번 열어봐야 되겠는데요. 중앙 정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각 인선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장관 후보자 지명자들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일단은 VCR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연구 과제 보시죠. 네, 20대 대통령 인수위원회 출범된 지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두 연구위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내각 인선된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전체적인 평을 한번 해주시자면. 저는 내용적인 측면하고 형식적인 측면 두 가지로 좀 구분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내용적인 측면에는 정말 좀 앙코가 빠져있는 찐빵 느낌. 제가 찐빵을 대단히 좋아하는데 앙코. 안에 팥소가 빠져버린 느낌. 그래서 이 도대체 왜냐하면 이게 일기 내각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5년 국정 운영을 해나갈 때 어떤 방향으로 내가 국정을 가져갈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읽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뭔가 내가 나는 약간 통합에 가겠다 하면 통합에 관련된 그런 분들이 포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고 나는 성장에 방점을 짓고 경제 번영에 방점을 짓기도 하면 경제 번영에 초점을 맞춘 그런 느낌이 들게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도대체 이 내각은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내각이지? 그리고 윤 정부는 앞으로 5년을 뭘 하려고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치학자로서 이 감을 잡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느낌. 그게 내용적인 면에서 좀 안타까웠다라고 보는 부분이고 형식적인 면에서는 저는 좀 뭐 여러 가지 뭐 열 몇 분 중에서 그나마 그래도 뭐 다 괜찮은 부분들도 있다라고 봅니다. 인사들도. 근데 한 네다섯 분 정도는 이분이 왜 들어왔을까? 결국은 그 들어온 배경을 따져보면 결국은 윤석열 지금 당선자의 어떤 개인적인 친소관계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 돼서 들어왔다라고 상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형식과 내용 면에서 조금 아쉽다. 일기 내각으로서는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조 의원님은 어떠십니까? 그 우리가 돌아보면은요, 이명박 정부가 있었고 박근혜 정부가 물론 중단은 됐지만 있었고 문재인 정부가 있고 이제 지금 정부가 들어서는데 우리가 한 번이라도 박수를 쳤던 그런 조각이 있었는가? 다시 말하면 참신성이나 전문성이나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두루 인재를 구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세종대왕님의 그런 게 있었냐라고 하면은 저는 없었다. 역시 자기 주변의 사람들 그 좁은 물에서 사람을 구하고 하기 때문에 또 어떤 점에서는 그렇게 해야 뭐 뭉쳐가지고 일을 잘하지 않느냐 하는데 세 번의 정부를 지내오면서 보면은 그래가지고 잘한 게 별로 없다. 이번도 그래서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은 것처럼 조각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한 1년 내지는 그 어느 기간 동안에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는 데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지난 시기 진보 정권들 예컨대 진보적인 정권들 예컨대 김대중 정부 그다음에 참여 정부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일기 내각을 딱 내놨을 때 갖는 느낌은 사람들이 많이 그랬습니다. 이건 좀 코드가 맞는 사람들만 한 코드 인사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저는 코드 인사는 그래도 그 나무랄 뭐 물론 코드 인사도 안 하면 좋겠지만 뭐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면 저는 그 정도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어떤 내각에도 사적인 대통령 당선자와의 사적인 인간관계 때문에 누가 봐도 명백하게 저건 사적인 인간관계 때문에 발탁된 거야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사람은 저는 찾아보기 어려웠는데 이번 내각에서는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고 한 세네 분 정도는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적인 인사라고 하는 거를 우리 보시는 분들이 이제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정치인으로 속은 대통령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여러 전문가들을 사전에 만나가지고서 어떤 인재 풀을 형성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선정이 됐다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뭐 고향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뭐 초등학교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이런 것에 와서 되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구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 내각의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주변에서 그런 얘기는 뭐 많이 들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갈지 잘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습니다만은 또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주변에 그 어떤 얘기도 나를 막을 수는 없다라는 소신이 느껴진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니까 일단 어느 쪽으로 갈지는 여러분들이 잘 한번 지켜보시기로 하고요.